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서비스 타입 중에 클라이언트 IP와 노드 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클라이언트 IP는요, 외부 클라이언트가 접근하지 못하고 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드 포트 경우 모든 노드에 노드 포트가 열리면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드 포트는 사실상 운영에서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고정 포트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죠. 3만에서 32,767 사이에 포트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포트 충돌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사용자는 특정 노드 IP를 알아야지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요청을 보내는 노드를 직접 선택해야 해요. 부하 분산이 불가능하죠. 네 번째로는 모든 노드의 포트를 노출해야 하니까 보안 위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로드 밸런서 타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외부 트래픽을 안전하게 받아오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로드 밸런서가 이제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죠. CSP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 줘야 되고요. 퍼블릭 IP를 할당을 해서요.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요 공인 IP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 요청은 결국에는 백엔드로 들어오면은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파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예시를 보게 되면 타입은 로드 밸런서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셀렉터는 앱은 my app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파드의 레이블즈가 앱은 my app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트는 8080, 타겟 포트는 80으로 되어 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이언트가 트래픽을 보냈을 때 로드 밸런서가 받겠죠. 이 로드 밸런서의 IP는요, 8080으로 이렇게 퍼블릭 IP 땡땡 해서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요렇게 들어왔을 때는 노드 쪽으로 보낼 때는 3만 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백단으로 들어왔을 때는 클러스터 IP도 8080 이렇게 같이 잡힐 겁니다. 마지막에 타겟 포트가 80이니까 요렇게 파드 네, 컨테이너 포트는 80으로 띄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트는 그 전에서 봤을 때는 클러스터 IP의 포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로드 밸런서 포트랑 그리고 클러스터 IP 포트랑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의 야말 파일을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포를 하고 get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자,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external IP 이렇게 펜딩으로 잡히죠. 요 의미는 제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은 external IP 자동으로 이제 CSP에서 고인 IP까지 할당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8080은 외부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는 포트이자 클러스터 IP의 포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노드 포트는 항상 3만 대로 뚫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3157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external IP 이렇게 도메인으로 잡힌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요. 이 도메인으로 이제 컬을 날릴 건데요. 8080 요 포트로 컬을 날리게 되면은 엔진X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컬을 날렸잖아요. 자,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노드를 통해서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파드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된다라는 것은 요 두 번째 노드 포트를 통해서 서비스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파드로 가는 거 요것도 통신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이번에는 노드의 IP 그리고 31,570번 포트로 연결 시도를 해볼 거예요. 외부에서 연결 시도 해볼 거죠. 그래서 노드의 IP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노드의 IP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는 저 external IP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IP 하고요. 그리고 31570 이렇게 컬을 날려도 똑같이 nginx 웰컴 투 nginx가 뜨죠. 이것도 당연히 확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어요. 자, 2번도 체크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클러스터 IP로도 통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클러스터 IP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클러스터 IP의 포트가 뭐랑 같다 그랬죠? LB가 사용하는 포트랑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클러스터 IP 통신 체크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파드는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러스터 내로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파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컬 한 다음에 클러스터 IP 이렇게 넘기고 8080 해도 통신 체크가 돼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신 체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군데를 모두 다 통신 체크를 해본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과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 번씩만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의 동작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비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타입 로드 밸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외부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하고 퍼블릭 IP를 자동으로 할당할 겁니다. 그럼 외부 사용자는 이 IP로 접근하는 거고요. 로드 밸런서는 요청을 쿠프러시 그다음에 클러스터 IP 파드로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드리면 클러스터 IP는 내부 통신용, 노드 포트는 개발, 테스트 환경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로드 밸런서는요, 운영 환경의 외부 서비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필수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퍼블릭 IP도 CSP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죠. 마지막 타입인 external name 타입인데요. 얘는 이제 요 세 개랑 좀 느낌이 다른 타입이에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쿠버네티스 안에서 외부 서비스의 DNS 이름으로 매핑을 해주는 것이 이제 external name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매핑. 얘는 사실 예시로 보는 게 가장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external 타입의 서비스를 생성하시게 되면요. 코어 DNS가 서비스명 점 해서 뒤에 DNS를 지정된 외부 도메인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파드 내부에서 해당 이름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DNS 해석한 다음에 외부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비스에 external name 그리고 external name type 요렇게 적어왔는데요. 매핑해 주는 거거든요. http bin.org라는 게 있는데 요 사이트는 API 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실습할 때 HTTP 요청 응답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요 서비스 이름으로 요청을 할때 http bin.org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설명드렸던 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배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들어가 봐야 되겠죠? kubectl x-it nginx z mesh 이렇게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면 call 한 다음에 저 서비스 이름 있죠? external service default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call 이렇게 날리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http bin.org랑 매핑 시켜준 거예요. 얘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랑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개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쿠버네티스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죠. 이 타입은요, 목적과 환경에 맞춰서요, 여러분들이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때까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 문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